네, 이번 시간에는 그 SQL 로더에서 어, 예전에 그 SQL 로더로 익스포트 임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익스포트는 여기서 요 커맨드로 했었고, 임포트는 이제 여기로 하는 건데, 요거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이제 에, 대량의 CSV 파일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이 이제 파일이 임포트할 데이터가 꽤 큰 거죠. 굉장히 큰 데이터 파일인 경우는 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 좋냐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어, 익스포트, 임포트 기본적인 부분은 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이제 임포트 할 때 얼마나 이제 그 굉장히 큰 파일이 있을 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emp big2.csv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메가키가 7기가 정도 되는 파일이고 이 안에는 1200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 건이니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엄청 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걸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임포트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테이블 쪽에다 두고 데이터 임포트 요거 누르면 되죠. 요거 누르고 데이터 파일은 이제 뒤에 저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emp big2 아까 그거죠. 요거 CSV 파일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건 없고 CSV로 돼 있고 형식은 CSV로 돼 있고 다음 눌러서 여기서 이제 임포트 방식이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할 때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했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건 삽입은 아주 기본인 건데 그냥 이 1200만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그냥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인서트문을 쭉 실행하는 거죠. 1200만 번을 실행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느리죠. 그러니까 가장 느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SQL을 하나씩 인서트문을 1200만 번을 실행하려면 SQL문 들어오면은 파싱해야 되죠. 그거 이제 버퍼에다 기록하고 그러고 이제 라이팅 들어가면 리드로그에도 라이팅 들어가는 거고 또 데이터 파일에는 이제 DB 라이터가 라이팅을 쭉 하겠죠. 이게 컨벤셔널한 방식인 건데 컨벤셔널 인서트, 컨벤셔널 라이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느린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적을 때는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클 때는 이제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크립트 삽입 방식은 얘를 한 건 한 건 하지 않고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스크립트 실행하듯이 하는 건데 요거는 단점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지금 같은 경우 1200만 건이다 그러면 이건 에러 납니다. 이게 일단 메모리다 올려놓고 한꺼번에 해서 돌리는 방식인데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게 SQL 디벨로퍼가 사용하는 SQL 디벨로퍼도 이거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바기 때문에 자바 흰 메모리라는 걸 자바 프로그램을 쓰죠. 거기다 이제 메모리다 올려놓고 한꺼번에 돌리는 방식인데 메모리가 당연히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에러 납니다.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나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엄청 큰 경우에는 쓰기가 좀 안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밑에 있는 방식인데 밑에 있는 방식은 크게는 그냥 외부 테이블 방식하고 SQL 로더 방식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외부 테이블이 지금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외부 테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따로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외부 테이블은 실제 껍데기만 그 DB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바깥에 있는 방식이죠. DB 바깥에 OS 파일 시스템 영역에 있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얘가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요거고 요것은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별거 넣고 그냥 그 만들어진 그 외부 테이블을 조회해 가지고 원래 만들려고 한 테이블을 만드는 그 스크립트 하나를 더 추가하는, 예, 그런 방식인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나 똑같아요. 근데 스크립트 하나 더 있는 거라 요걸 해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금방 끝나니까, 요것도 금방 끝나고 이것도 금방 끝납니다. 실제 뭐 DB에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이 둘 다 없거든요. 예, DB에 뭘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 하고 제가 테이블 이름을 imp 언더바 ext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만들려는 테이블은 imp 언더바 ext고, 얘가 스테이징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구문을 딱 외부 테이블 만드는 구문을 얘가 만들어 주고, 요거에서 요거로 인서트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눌러 보면은 요거 다음 누르고, 요거는 이제 외부 테이블 만들 때 일단 저기 파일은 여기 있으니까 뒤에 템포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 여기 디렉토리 서버, 이게 실제로는 서버 측 경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서버 측 경로를 써야 되는 건데, 서버에 이제 이 파일을 옮겨서,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여기는 지금 클라이언트지 않습니까? 윈도우즈. 여기에서 오라클 DB는 이렇게 리눅스 서버에 있는 건데, 여기 리눅스 서버에 있는 걸 윈도우즈로 연결해 가지고 외부 파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 파일을, 이 CSV 파일을 이 서버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SCP 명령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쪽에다 옮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똑같은 파일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 이제 서버에 같은 DB 서버에 있으니까 DB 서버의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거죠. 요걸 갖다가 외부 테이블로 연결해 주는 그 스크립트만 한번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걸 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위치는 요거고요. 요걸, 그러니까 원래 요걸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요걸, 이 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서버 측 경로죠.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서버 측 경로, 외부 테이블 만들 때. 디렉토리는 제가 이제 외부 테이블 만드는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디렉토리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 디렉토리를 요걸로, 제가 요거는 요거로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 디렉토리 만드는 부분도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쓰고 요 경로를 써라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다음 하고 완료하면은 바로 끝납니다. 뭐 막 돌아가는 게 없어요. 파일을 얘가 데이터를 막 복사하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끝나는데요. 이게 보면은 요 문장이거든요. create table 해서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IMPXD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그 외부 테이블 만드는 구문이죠. organization external 하고, 타입은 이제 오라클 로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런 필요한 그 CSV 파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구분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지가 만들어 버리고, 로케이션은 이거로 돼 있고, 파일은 이거죠. 그리고 디렉토리는 아까 지정한 그 디폴트 디렉토리는 ext 언더바 dir1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 저건 필요가 없네요. 저기 아까 그 파일 위치 자체는 여기 쓰질 않으니까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이 디렉토리만 정확히 지정해 주면 되고, 파일명은 뭐 선택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요걸 실행하면은 익스터널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걸 참조하는 익스터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스테이지로 만든 익스터널 테이블, 이 스테이지 테이블
IMPXT 스테이지 요거를 읽어가지고 내가 원래 만들려고 하는 IMPXT를 만들어라. 이거 인서트 실렉트 문으로 이렇게 인서트 해라 라는 거고요. 별건 아니죠. 그리고 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요 테이블 만드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스테이지 방식이고, 아까 그냥 스테이지 방식 위에 있던 그냥 외부 테이블 방식은 그냥 요 과정 없고 요 과정이 없이 그냥 요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바로 IMP EXT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빼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외부 테이블을 만드는 걸로 끝.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테이블 만들어졌고요. 테이블 만들어졌고, 테이블은 껍데기가 만들어졌죠. IMPXT만. IMPXT만 여기 보면 IMPXT가 만들어졌죠. 데이터는 없는 껍데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요거를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 만드는 부분을 얘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금방 만들어집니다.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게 없고 그냥 요 파일을 엮어서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도 이제 만들어졌는지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스테이지하고 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둘 다 데이터가 없어요. 둘 다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얘는 없고 얘는 데이터는 없는데 데이터는 실제로는 있긴 있죠. 저기 이 외부에 있는 요 파일에 있는 거죠. 그걸 엮어준 거죠. 그러니까 조회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면 스테이지 파일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나오죠. 이 emp 언더바 big2.csv 파일에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외부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1200만 건을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이 빈 껍데기 IMPX에다 넣어줘라. 그걸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커밋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란 말이 임시 테이블이란 얘기죠. 임시 테이블은 이제 다 썼으니까 얘는 드랍해라. 드랍 테이블을 실행시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 이제 실행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제 인서트 실렉트 문이 들어가니까 이건 실제로 그 외부 테이블에서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이거는 1200만 건을 다 인서트를 해야 되니까 요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임포트로 들어가서 아까 지금 요걸 한 거고요. 요걸 하면은 이거랑 지금 똑같은데 스테이징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외부 테이블을 만드는 걸로 끝 하는 거가 요거고요. 별거 아닙니다. 요거나 둘 다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고, 외부 테이블 형태로 한 번 쓰고 말 것 같으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낫겠죠. DB로 굳이 가져올 필요 없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든 다음에 한 번만 딱 조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쓸 일이 없다. 그러면은 외부 테이블로 하면 가장 빠른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넣은 다음에 두고두고 써야 된다. 그러면은 외부 테이블로 그대로 그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죠. 이게 DB 안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백업 받거나 뭔 작업할 때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백업이 안 되잖아요. DB만 백업 받고 왈맨으로 백업 받으면 DB만 백업 받고 이 외부 테이블에 있는 CSV 파일은 백업이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걸로 끝내면 안 되고 요렇게 이제 스테이징 테이블 인서트 작업까지 해주면은 요건 상관없죠. 이건 DB에다 만드는 거니까. 근데 얘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SQL 로더 방식인데 여기 있는 방식 중에 사실 얘가 제일 빠릅니다. 얘가 SQL 로더 방식이 제일 빠르고요. 외부 테이블 매뉴얼을 읽어봐도 외부 테이블도 내부에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아이고 그 뭐 오라클 로더 방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익스터널 테이블 만들 때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SQL 로더로 로딩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런 스테이징 형태로 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다라고 돼 있습니다. SQL 로더가 빠른데요. 그냥 빠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SQL 로더에 로 만들어지면은 그 다이렉트 패스 로딩이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더 빨라집니다. 이걸 쓰면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만들어 볼게요. SQL 로더 유틸리티 해놓고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다 생성할 거냐, SQL 워크시트에다가 아까 익스터널 테이블처럼,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쪽에다 그냥 이거 선택 안 하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SQL 로딩 관련된 SQL 로더 보면은 뭐 컨트롤 파일 만들고 몇 가지 만들잖아요. 예, 그거를 여기다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까지 만들어 주는 걸로 끝내는 거고요. 이거 선택 안 하면, 이거 선택하면 그것도 만들어 주고 여기에도 좀 보여줍니다. 뭐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imp 언더바 로더 뭐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런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요거 다음, 로그 파일이나 원래 뭐 디스카드 파일 뭐 이런 거 SQL 로더 쓸 때 만드는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아마 디폴트로 만드실 거예요. 생성된 파일 디렉토리는 D에다 만들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완료. 얘도 보면은 테이블 만드는 거, IMP 로더 테이블 만드는 것만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줬네요. 제가 아까 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 SQL 워크시트에다 체크하는 부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테이블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에 안 만들어졌죠. 근데 만약 그 체크하는 부분 없애면은 요거를 안 보여주고 대신 요걸 여기다 줄 겁니다 아마. 예. 그러고 여기 생성되는 건 똑같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CS 파일은 원래 있는 거, 여기 컨트롤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쉘하고, 쉘은 이거 그 SQL 로더 실행시키는 쉘이고, 요걸 만들어줬는데, 예, 요거는 만들어주는 건 똑같고요, 둘 다. 근데 아까 그 체크를 안 하면 여기다 만들어질 걸 그냥 여기다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한번 실행하면 그냥 만들어지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빈 껍데기 imp 언더바 로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다 이제 로딩을 해야죠. 여기 지금 데이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기다 로딩을 해야 되는데, 로딩을 할 때 이제 SQL 로더를 쓰는 것이고, 그 로더 쓸 때 이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파일이 필요한데 요거가 그거죠.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얘는 지금 별거 없죠. SQL 로더 실행하는 건데 컨트롤 파일은 요걸 써라. 스킵은 1. 스킵 1이 있는 것은 제가 헤더 부분, 이 CSV 파일 첫 번째 라인이 헤더가 있거든요. 그거 스킵 1 하라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들 때 만약에 아까 그걸 안 넣어서 여기 지금 로그 파일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그걸 하나 넣는 게 좋겠네요. 다시 만들게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컨트롤 파일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우고 스코트 드랍 테이블 imp 언더바 loader 지워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포트하고 요거 선택하고 여기 아니구나. 헤더 건너뛰는 거, 요거 때문에 스킵 1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SQL 로더 요걸 선택을 체크를 해제하면 아마 테이블이 여기 만들어질 겁니다. 빈 껍데기만. 나머지 생기는 건 똑같고, 여기 imp 언더바 loader 이렇게 해놓고 다음 하고, 요거 로고 파일은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뒤에 템프에다가 로고 파일을 뭘로 만드냐면 emp big2.log로 만들까요? emp big2.log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이게 있어야지. 얘는 빼도 되겠네. 디렉토리
디렉토리만 넣으면 될래나? 디렉토리만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넣으면 지가 만들어 주겠네요. 디스카드 파일은 디스카드는 안 해도 되는데 얘도 그냥 넣어줄까요? 얘도 넣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 완료 하면 딱 만들어지죠. 여기 보면은 얘는 아니고 아까 있었던 거고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 만들어졌죠. IMP 로더 테이블이. 얘도 이제 빈 껍데기만 만들어준 겁니다. 아까는 만들진 않고 그냥 워크시트에 보여줬던 거고 그 차이인 거고 그 체크박스는 어쨌든 만들어진 건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아까 로그하고 배드 파일을 이렇게 배드 부분을 지정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것만 좀 달라졌네요. 컨트롤 파일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컨트롤 파일이 SQL 로더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요거 만드는 거가 좀 어렵거든요. 요거를 SQL 로더를 많이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요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옵셔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필드 터미네이트 바이 이런 구문을 잘 모르면 이 컨트롤 파일을 잘 못 만들어 가지고 SQL 로더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얘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돌리는 건 실제 사용자가 서버에 이거 얘네들을 옮겨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SV 파일도 옮기고 컨트롤 파일 옮기고 쉘 파일은 뭐 옮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커맨드 창에다가 이거 해서 붙여서 실행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SQL 로더가 빠른데요. SQL 로더가 더더욱 빠른 이유가 그게 있어요. 다이렉트 패스 로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이렉트 이꼬르 추루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 패스 로딩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직접 그냥 DB에다 라이팅을 해버리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 인서트 할 때 그 어펜드 힌트 준 것처럼 그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다이렉트를 주면은 SQL 로더 쓸 때 성능 때문에 이제 빠르게 할 때 다이렉트 이퀄 추를 주는데 요 옵션을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얘네들을 다 서버로 옮긴 다음에 컨트롤 파일도 옮기고 아까 CSV 파일은 또 옮겨놨죠 이미. 그러니까 컨트롤 파일 옮긴 다음에 서버에서 실행하면 뭐 빠르겠죠. 가장 로컬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CSV 파일도 옮기기 귀찮고 얘도 좀 옮기기 귀찮다. 그냥 여기서 실행하고 싶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 PC에 내 클라이언트 PC에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다. 오라클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SQL 로더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이제 내 클라이언트 PC에 이게 지금 터미널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푸티 요 터미널이 아니고 얘는 지금 윈도우즈의 그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커맨드 창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윈도우즈에 제가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놨으면 여기에 SQL 플러스 실행되듯이 SQL 로더도 LDR도 실행되거든요. 이게 실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좀 한글이 좀 깨지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해도 돼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서버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SQL REST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쓸 때 여기에 그리고 SQL 로더 쓸 때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이게 빠졌었네. 스코트 타이거 요게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는 이거 그걸 안 써주네. 여기까지 이건 필요한 거고 이 유저에다 집어넣을 부분이니까 그건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다가 서버 갈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은 되는 거거든요. 컨트롤 파일 옮겨놓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골뱅이를 집어넣고 이게 SQLnet 그걸 넣어주면 돼요. SQLnet 그 이지 커넥트 부분을 넣어주면 되죠. 192 168 1.171
제가 이제 서비스 네임이 오라19거든요. 오라19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럼 SQL 넷을 통해서 SQL 로더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도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1200만 건 얼마나 걸리는지 얘를 여기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얘를 시간을 타임이 이렇게 되네요.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창을 이게 왜 깨지지 근데? 제가 D 한글이 왜 깨지는지 모르겠네. 아까 여론 창에서는 한글이 안 깨졌었는데 여기는 지금 깨지고 있네요. 네, 끝났고요. 한글이 깨져서 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1200만 건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고 뭐 에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임 보면 이게 지금 21분 20분이었었고 21분이니까 한 1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1분 30초 1분 30초 1분 20초 정도 걸렸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뭐 이거 커맨드 치는 시간도 있으니까 1분 20초 정도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면요 데이터를 IMP 언더바죠. 여기 지금 9기가가 들어와 있죠. 1200만 건인지는 제가 이걸 하면 될 것 같아요. select count from IMP 언더바 loader 예, 1200만 건이 다 들어왔죠? 1200만 건이 아니네요. 120만 건이네. 예, 120만 건. 120만 건입니다. 1200만 건이 아니었었네요.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지. 네. 원래 원본이 EMP 빅2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 건데 이게 120만 건이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1200만 건인 줄 알았네. 120만 건이었네요. 120만 건이고 9기가 되는 거 지금 다 들어와 있죠.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그면은 이제 1분 한 20초 30초 정도 걸렸는데 요걸 한번 그냥 일반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엄청나게 큰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빨라지는 SQL 로더 아마 이게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가기 때문에 SQL 로더가 그래서 좀 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좀 더 거기서 좀 성능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인서트보다는 아마 빠를 겁니다. 한번 인서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임포트 .csv 파일 그냥 일반 지금 아까 이걸로 했었죠. 여기 1분 30초 정도 걸렸었고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imp 언더바 a는 그냥 인서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mp 언더바 인서트로 만들 거고 다음 완료. 얘는 완료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인서트 보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과 시간이 여기 나오니까 이걸로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얼마나 걸리는지. 네, 거짐 다 왔죠, 이제. 110만 건, 110만 4천, 3분 50초. 여기 3분, 예, 3분 59초에서 끝났습니다. 한 4분 정도 걸렸네요, 4분. 예, 커밋까지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성공했고, 커밋까지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120만 건 보내는데, 그냥 인서트 방식은 한 4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SQL 로더로 했을 때는 1분 30초 정도 걸렸으니까 2배 이상 빠르죠. 뭐 2배 이상, 2배 한 2.5배 정도 빠르네요. 그러니까 SQL 로더가 아마 이걸 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게 보내서 좀 그런 감이 있고, 요걸 서버로 옮겨서 돌렸으면, 제가 서버로 옮겨 돌리진 않았죠. 그냥 이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여기에서 SQL 넷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SQL 넷을 통해서 SQL 로더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이걸 서버에서 돌리면은 1분 30초보다는 좀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냥 인서트보다는 훨씬 빠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크면은 그냥 인서트로 하지 말고 삽입으로 하지 말고 그 SQL 로더 방식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빠르고요. 그러고 그러고 여기 또 질문을 주신 게,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신 게, 지금은 EMP 빅2라는 테이블 하나 있을 때 하나, 여기에 지금 테이블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CSV 파일이 하나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거 말고 이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떡하냐. 들어갈 테이블은 똑같다 이거죠. 아까 같이 뭐 IMP 언더바 로더 뭐 그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을 건데, 요게 여러 개 CSV 파일로 나눠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SQL 로더가 좋습니다. SQL 로더 방식으로 해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 여기 이제 컨트롤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요 컨트롤 파일 안에 보면은 요게 있잖아요. 인 파일이 있으니까 얘만 바꿔서 계속 실행하면 되니까요. SQL 로더를 그러니까 그 여러 번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 파일에다가 요거만 바꿔가지고 계속 EMP big2 언더바 1, EMP big2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거만 바꿔가지고 컨트롤 파일을 여러 개 만들고 SQL 로더를 쭉 실행시키면 되니까. 예. 이게 SQL 로더도 좀 더 이제 찾아보시면은 제가 다이렉트 이퀄 yes만 넣었잖아요. 이게 SQL 로더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parallel equal true, parallel equal true였나? yes였나? 하여튼 뭐 그걸 주면은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빠르겠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돌리면은. 뭐 얼마 안 된다 사이즈가, 그러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SQL 로더가 좀 헷갈리는데 여기 인 파일에다가 파일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넣을 수 있으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파일들이 엄청 크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럴렐
그걸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돌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파일이 크진 않고 작은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좀 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인 파일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SQL 로더를 여러 번 실행시킨다고 해서 얘가 SQL 로더를 실행시킬 때마다 테이블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테이블은 아까 제가 수동으로 만들었었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SQL 로더를 여러 번 실행시키면 계속 어펜드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있어도 여러 번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임포트 할 때 대용량 파일이 대용량인 경우에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영상을 딱 종료하고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SQL 로더 멀티플 파일 로딩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바로 있네요, 구글에. 그래서 여기 에스크탐이라는 사이트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 이분이 대답한 건데요. 누가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개 파일인 경우에 SQL 로더에서 인 파일을 이걸 여러 개를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해놨는데요. 예,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놨고, 인 파일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쭉 기술하면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쓸 수 있다. 뭐 별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SQL 로드 컨트롤 파일 보면은 여기 인 파일 부분에다가 테스트 별점 txt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뭐 big2 언더바 1, 2, 3 이렇게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인 것처럼 뭐 인 파일을 여러 개 이렇게 기술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된다라는 거네요. 예.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된다고 나오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는.